전국에 계신 여행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전화로 상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랑 대화를 하다가, 동양인들이 왜 서양인보다 더 피부가 예뻐요? 이래요. 단정 짓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준비할게요. 하고서 강의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들, 동양인이라는 말을 치면서 검색을 하니까, 이 주제에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도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동양인들은 피부암이 잘 안 걸렸대요. 그런데 최근에 피부암이 7배나 증가한 거예요. 왜? 그런 내용이 생로병사에서 했던 거죠. 왜? 동양인들이 왜?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딱 보고 젊은 친구들이 타투 많이 하죠. 요즘 두피에도 많이 하시죠. 네네. 근데 되게 편리하고 좋아요.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 있는 문제점을 좀 아시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타투가 몸에 있을 경우 이 얘기예요. 손바닥만한 타투의 모양이 몸에 있을 경우 림프종 위험이 2.73배, 피부암 위험은 2.37배까지 증가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해본 거예요. 쌍둥이는 거의 다 유전이다 보니까 뭐 림프종 유전이 아니잖아.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타투를 했다 안 했다야. 쌍둥이가 림프종과 피부암이 더 많았다. 그래서 결론은 타투라고 하는 이 문신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의 기사였어요. 자, 이걸 보시고 주변에 요즘 예쁘라고 많이들 젊은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한번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라고 네 전달해 볼게요. 저도 또 해볼게요. 저도 사실 우리 딸들이 엄마 저거 해볼까 이쁘다 근데 무서워 이러고 안 하는 둘째 딸이 있거든요. 이걸 딱 보여주려고요. 자, 동양인, 저에게 질문 준 건 이거였어요. 동양인 피부가 서양인 피부보다 예뻐 보이는 이유 있어? 있어. 진짜 있어. 진짜 동양인 피부가요, 서양인보다 예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피부의 구조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동양인이 이 피부가 더 두꺼워. 이 피부가 더 두꺼워. 두꺼운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두꺼우니까 속 안에 있는 탄력 있죠. 콜라겐 엘라스틴이 많아. 그러니까 탄력이 좋아. 하지만 단점도 있으셔요. 단점은 멜라닌 색소가 또 많이 만들어져.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잘 타고 기미 주근깨도 많이 생겨. 생겨도 또 진하게 생기는 멜라닌 색소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선천적으로 동양인이 피부가 더 두꺼운 편이며,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도 서양인보다 노화는 느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얇은 건 UV로부터 보호 능력이 덜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동양인은 좀더 두껍다 보니까 UV로 인한 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호의 기능, 이런 거가 더 좋은 거야. 주름도 덜 생기지. 맞아요. 이게 바로 유전적으로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르게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서양인 피부는 더 밝고 흰 피부를 가지고 남이 보기에 얇고 하얀 피부니까 딱 봤을 때는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얇은 만큼 멜라닌이 또 적어서 민감하게 피부암을 많이 일으키고 노화는 빨라. 이게 일단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다. 다른 점. 또 다른 점, 멜라닌이 생성되는 특별한 패턴이 서양인에 비해서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기미, 주근깨, 미백에 대한 부분을 동양인들은 되게 크게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미인하면 하얀 피부,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하얀 걸 되게 좋아해. 그쵸? 일단 피부가 황인종이다 보니까 황색이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딱 봤을 때 하얘니까 예뻐 보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얇고 주름이 많고 암도 잘 걸려.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뻐 보여. 하지만 동양인들은 멜라닌이 형성이 3배나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점이 생겨, 주근깨가 생겨, 빨리 까매져. 그러다 보니까 촌스러워. 이건 동양인. 하지만 알고 보면 동양인이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노화가 더뎌지니까, 그리고 피부암이 덜 생기니까 좋아. 그리고 동양인 거는 유멜라닌, 있을 유자거든요. 여기서 유멜라닌은 멜라닌이 진해. 색깔이가 어떤 식으로 갈색과 검정색이야. 예. 그리고 서양인들은 페오멜라닌, 옅은이란 뜻이어가지고 분홍빛, 붉은색. 그래서 아무리 UV 자외선을 쬐어도 새카만 주근깨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자꾸 이미지를 표현을 해봐도 에이 그냥 내가 만들자. 그래서 저희 똑똑이한테 야 동양인 피부랑 서양인 피부 좀 만들어 줄래? 그래서 만들어 준 거에다가 제가 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똑같이 태양 아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조량을 받으면서 UV를 쪼였는데 생기는 게 달라. 동양인은 새카맣고 유멜라인, 검은색, 갈색으로 또렷하게 표가 나. 하지만 서양인들은 이 굵기가 유멜라닌은 크거든요, 입자가. 근데 페오멜라닌은 잔잔해요, 작아요. 그러니까 막 뿌려놔, 흩뿌려놔. 그래서 번져.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게 어느 거리에서 봤을 때는 김이 주근깨가 없어 보이는 거. 하지만 동양인은 진해, 주근깨, 막 이렇게 딱 보이는 거. 이게 타고나기를 그래요. 그냥 타고난 건데 뭐 어쩌라고. 이 차이가 있다. 근데 동양인들은 이거를 되게 싫어라 해서 가서 빼잖아, 피부과에 가서. 그쵸? 예, 이런 시술도 많이 받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런 시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잔잔하게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술로는 별로. 그리고 동양인들만 미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선호하지 서양인들은 미백 별로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종의 차이다. 또 하나 피부 두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탄력이 동양인은 탄력이 있어. 그래서 주름이 덜 생기는 반면 서양인들은 피부가 얇다 보니까 탄력도 콜라겐도 적어. 그리고 주름도 빨리 가서 노화가 빨라. 그 서양인들은요, 20대가 넘어버리면 바로 아줌마가 돼버린대요. 근데 우리 동양인들 봐봐. 연예인들도 보고 우리도 봐봐요. 30대, 40대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오면 어머 이모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말 듣잖아요. 노화 진행이 더뎌요. 그에 반해 서양에는 아기만 나오면 바로 그냥 중년의 피부로 가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아줌마가 되는 거지. 네, 그 차이가 바로 이 콜라겐의 차이인데,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줄무늬들 있잖아요. 그물망. 이게 콜라겐이고, 점점점 이게 엘라스틴인데, 얇은 피부에는 그게 적어요. 그물망이. 근데 두꺼운 피부는 그렇죠. 그물망이 많아요. 이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차이도 동양인은 콜라겐이 많고 엘라스틴이 많은 반면 서양인들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적어. 인종의 차이야.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름이 그렇죠. 주름이 형성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노화가 더 빠르고 동양인들은 노화가 더디고 그런 차이가 있다. 결국엔 두께가 있다 보니까 피지와 수분의 양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가 적절하게 두꺼운 우리 동양인들은 피지가 무슨 일을 하죠? 피부를 윤택하게 반짝반짝 윤이 나게도 도와주고 외부로부터 살균부스 중화력도 주고 외부로 들어오는 UV 자외선도 차단 더해주고 외부에서 오는 균에 외부에서 오는 찬바람에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거에게도 보호 기능이 피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피지가 더 많아서,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피부 질환이 많아요. 뭐, 여드름, 그렇죠.
여드름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그래서 이빨 청춘에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많은 친구들은 지금 내가 한참 예민하고 사춘기인데 기미줄기가 많아.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데 있잖아. 너는 4, 50대 되잖아. 동안 피부를 갖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하나도 귀퉁이 안 들어와.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50대에 있는 여성과 남성분들이 약간의 동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젊었을 때, 사춘기 때 기미주근깨 여드름 많았죠? 여드름 많았죠?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동안 피부야. 이게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지. 서양인과 동양인들의 장단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피부가 그리고 건조하죠. 그래서 서양인들의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혹시 구입해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건조 보습에는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백이나 주름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별로 도움은 안 되세요. 이게 화장품에 어느 민족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화장품 성분도 달라지고 성능도 다르거든요. 근데 왜 물 건너오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잖아. 피부가 이렇게 다른데, 인종이 다른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름. 왜? 동안 피부 유지가 우리의 미의 기준이거든. 근데 그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인들은 미백 아니거든. 그냥 하얗게 타고났는데 무슨 미백이야. 거기는 보습. 굉장히 보습을 중요시해요. 보습에 중요한 피부가 얇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화장품도 성분에 따라서 다르고 민족에 따라서 다르게 만드는데 우리가 뭐 서양 거 제품 좋다고 막 쓰신다? 아, 한국에서 만든 거가 오히려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 그게 바로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은 동안 미인을 최고로 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아니아에 가장 집중을 하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동양에 집중하지 않아. 서양에서는 키가 크고 슬립한 체형과 강한 턱선과 높고 날카로운 코와 그리고 밝고 화려한 눈, 이게 미의 기준이래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 보면 우리는 계란형이어야 되고 얼굴이 주먹만 해야 되잖아. 근데 안 그렇더라고. 엊그제 제가 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여자 얼굴이 진짜 네모나요. 그리고 역삼각형인 여자? 거기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여자 주인공 잘 안 쓰지. 주먹만 해야 되고, 계란만 해야 되고, 막 아기자기 해야 되고, 피부는 하얘야 되고, 치아도 하얘야 되고, 코도 뭐 이런 거를 아기자기한 예쁜 뭐 이런 걸 쓴다면 주인공이라면 서양은 그렇지도 않잖아. 막 개성이 뚜렷하고, 뭐, 예, 얼굴형 절대 안 보고 막 이렇잖아요. 동양인은요. 미의 기준이. 밝고 맑은 피부. 무조건 밝고 맑은 피부. 그래서 미백, 미백, 미백. 약간의 볼살, 어려 보여야 되는 게 볼살이거든요. 왜 젖살 빠졌다 그러면 나이 들어 보이잖아. 약간의 볼살, 얇은 입술과 큰 눈. 그러니까 우리는 앞팀, 뒷팀 다 하잖아. 그리고 얇은 허리 등이 이상적인 미의 기준. 이렇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기준이 달라. 다르다. 완전 다르다. 예, 유전적으로도 다르고,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안티에이징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이미 달라. 네, 그렇다네요. 미의 기준의 차이, 네, 동양인과 서양인 다르다. 식습관에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왜 서양인들이 노화가 그러면 피부가 얇고 콜라겐도 적으면 콜라겐 더 먹고 얇은 피부를 빨리 노화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 미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몸에 좋은 야채, 과일, 채소, 콜라겐 이런 걸 막 먹는 건 아니야. 대신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끔만 먹고 있는 거지. 근데 동양인들은요, 봐봐요. 그런 미 두께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한식, 채소, 야채 이렇게 먹는 거죠. 이것 또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식습관의 차이. 한식, 그리고 동양인 하면 우리 일본도 있잖아. 중국, 일본, 한국의 음식 문화 잘 볼게요. 비슷하죠? 야채, 과일 많고.
맞아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기름진 거 많이 먹는다 해도 식후에 항상 딱 뜨거운 차로 인해서 기름을 식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일본은 아예 삼면이 뭐야, 뺑 둘러서 바다기 때문에 해산물로 많이 드시면서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서양은요. 영국에서 미국이 나온 거니까 영국의 음식 문화는 무조건 밀가루, 육류, 그렇잖아요. 그리고 빵. 영국의 빵은 진짜 최초로 만든 곳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피부 차이가 더 나게끔 식생활도 하고 있더라. 자, 한국 분들이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피부암, 아까 말씀드린 거, 그 피부암도 식생활하고 관련 있고, 대장암도 식생활하고 관련 있고, 전부 다 서양의 음식 문화로 인해서 동양인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질환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중요해요. 제가 늘 먹는 거 중요하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실제로 만들었는데도 꼭 아파봐야 그때 가서 식생활 개선하죠. 그러니까 아파봐야. 또 하나 있더라고. 서양인들이 선탠을 좋아한대요. 피부암이 그렇게 많은데도 선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엄청 많던데 보니까. 그런데도 선탠을 좋아하고 선크림도 동양인들이 그렇게 바른대요. 서양인들 바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인들 우리 그 여행 갈 때 하와이 갈 때 하와이 선크림 갖고 가는데, 응. 우리 어디 가나 선크림 더 빠르고 더 빠르고 이렇게 바르는 거는 동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피부가 얇은 서양인들이 해변에서 선탠을 즐기다 보니 안티에이징은커녕, 그러니까 피부를 더 노화되지 않게 가꾸는 거는커녕 오히려 20대 피부 급노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인 거지. 또 이번에는 이런 기사 내용을 봅니다. 아, 주제이기도 하네요. 자, 동양인은 덜 걸린다더니 국내 이암, 피부암 20년 새 7배가 증가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피부암이 생기고 있어.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오래 사니까. 맞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오래 살면서 고령화가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안 살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 70세 이상에서 피부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이렇게 태양 UV 자외선 비타민 D 공급한다고 운동들 하시지만 나가서 또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 고령화로 인해서 70대를 넘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피부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더라. 그럼 결론은 UV자에서는 계속 몸에 축적되면서 암으로 발견이 되겠네요. 맞아요. 젊은 친구들도 걸릴 수 있지만 고령에 많은 걸 보니 계속 축적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피부암도 없애려면 UV 자외선을 피하는 것밖엔 답이 없겠다. 답은 그렇습니다. 피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국내 암이 어쨌든 많아졌어. 7배나 늘었어. 지금 그게 기사 내용이고 막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방법. 기사 내용에서 예방법을 알려줬어요. 선크림, 모자, 의복을 언제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선크림 바르는 거 필수, 모자 필수야, 선글라스 안경도, 예, 어린이 안경 있더라고요. 네, 꼭 쓰는 게 중요하고, 의복, 밖에 나갈 때 긴팔 입는 게 맞아. 더워도, 뭐 이런 걸로. 노출을 줄이고, 그거게 예방이고요. 여러분들 예뻐 보이라고 구릿빛 만들려고 일부러 선탠하죠. 젊은 이쁜 언니들 몸도 이쁜 것이 막 구릿빛도 내야 하는 이쁜 것들이 더 이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문신 타투도 마찬가지고. 자, 선텐, 램프 등도 피부를 보호하지 못한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선텐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뭐 하고 싶으면 해요.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겠죠. 감안하고 하려면 하세요. 근데 모르고는 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안 좋대. 그런데 할래? 그럼 감수해? 라고 그 감수를 한 다음에 하셔요. 자, 손발바닥이나 손발톱에 손발바닥이나 손톱 끝부분에요, 여러분. 검은 띠가 나타나면 병원 가셔야 돼요.
피부과. 제가 저희 친정엄마 여기 검버섯처럼 점이 좀 커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을 가래요. 점 빼러 갔다가 큰 병원을 가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건드리질 않은 거, 종합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게 보기 싫어서 빼고 싶은데 피부과에서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가세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되게 이렇게 덜커덩한 적이 있거든요. 예, 어르신들 뭔가 까맣고 크고 잘한다면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직 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이에요. 자, 선크림을 여기까지 발라야 된다고? 아, 그래서 아까 저희 엄마요, 안 갔어요. 왜냐면 연세도 있으시고, 피부암이 또 이렇게 빠르게 번지진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갖고 계시는 상황에 지금도 사실 병원에 계시긴 한데요. 다른 질환으로. 자, 선크림을 여기까지 발라야 된다고? 피부암 환자 급증, 올바른 예방법 알아볼게요. 중요해요. 5군데도 발라주세요. 그냥 얼굴 보이는 팔다리만 말고 5곳도 발라야 돼요. 자,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더라고요. 이 5곳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냐면, 저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발랐어요. 저도. 입술. 저 그동안 입술 안 발랐거든. 오늘 발랐어요. 바르고 위에 립 발랐네요. 입술은 피부 고유 보호막이 없어. 자외선에 극도로 취약하다. 그죠. 이 기사 보고 오늘부터 발랐어요. 자외선 차단 기능 립밤 사용을 권했다. 자, 립밤도 이제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눈꺼풀과 눈 주변. 왜 선크림 우리 막 들어갈까봐 조금 조심조심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으로 하거든요. 파운데이션도 방법이세요. 자, 두께가 얇아 손상 위험이 높다. 귀나 나선율. 저 오늘 여기 귀 주변까지 다 발랐어요. 저 귀걸이 하기 전에 여기 귀 있죠? 여기 나선 있죠? 여기 발랐어요. 저 오늘 달라진 거 입술과 이 귀 더 발랐네요. 예. 그 전에 안 발랐어요, 진짜. 근데 지금 귀하고 입술 오늘 발랐습니다. 왜? 이런 것도 빼지 말고 발라라. 라고 기사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5곳, 네, 다시 입술, 눈꺼풀, 눈꺼풀 원래 했어. 귀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또 하나, 목은 하죠. 손등. 오늘 손등 좀 신경 썼어요. 손등 좀 예뻐 보이죠? 손등 좀 썼어요, 많이. 자, 이렇게 입술, 눈꺼풀, 귀, 목, 손, 이런 곳에 암이 생기고, 생기면, 예, 암의 치료가 까다로운 곳은 더 뭐, 귀 이쪽이래요. 어르신들 보면 귀에 막 점 생기잖아. 이게 다 UV 자외선 때문이 있거더라고요. 잘못하면 그게 피부암이 되더라고요. 저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입술 발랐고요. 평소에 안 하던 귀 했네요. 아, 손등도 좀 오늘 신경 좀 썼네. 예쁘죠? 네. 예쁘라고 한 건 아닌데 예뻐 보이네요. 저희 선하고 파운데이션이 워낙 탁월해서. 자, 저희 선크림 오늘 좀 얘기할게요. 선크림을 필수다. 무조건 예방은 바르는 것밖에는 없더라. 네. 그런데 건강한 선크림을 쓰셔라. 그 얘기가 하고 싶네요. 아무거나 막 그냥 확 그냥 쓰면 안 돼요. 화학 성분 차단제는 안 돼요. 거기 안 되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불임, 기억 유발, 내분비 교란에 문제가 돼요. 피부암 때문에 선크림을 써야 돼. 필수야. 자, 필수인데 잘 골라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팔다리 많이 써서 해양, 바닷가 갈 때 많이 쓰시잖아요. 제발 이제는 자연환경도 좀 생각할게요. 산호초들에게 해가 되는 선크림은 피합시다. 그러면 안전하고 건강한 더이의 선크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호초, 아이고, 이거 이뻐 보인다고요? 죽은 거예요. 하얗게, 어떡해. 산호초들이 거의 막 죽어가가지고요.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해양의 산호초도 보호해주는 기업입니다. 선크림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하죠. 내가 오늘 내 앞에 집안을 청소만 해도 집 앞 앞마당만 쓸어도 지구의 한 귀퉁이를 쓰는 건데, 우리가 선크림 하나만 좋은 거, 더이은 거 썼을 뿐인데, 지구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요. 내 말 맞지 않아요? 진,
진짜잖아. 옥시벤존, 옥시 이런 것들 최악이라고요.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인간이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가 씻겨서 바다로 가서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데 봐봐요. 우리 더이엔의 가족분들은 우와 해양 생태계의 교란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야. 멋지지 않아요? 최고. 저희는 이렇게 성분까지 다 보여드려요. 안전합니다. 저희의 유래는 다 천연입니다. 자연 유래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해양 생태계도 우리는 지키고 있고 자연 환경 지킴이죠. 맞습니다. SPF 지수를 25를 갖고 있는 저희 제품은 2시간에 한 번씩 바른다. 덧바른다. 근데 집에 하루 종일 있을 건데 선 써야 돼요. 네, 써야 돼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만 바르시면 돼요. 대신 야외에 나가서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발라야 된다. 자, SPF 지수가 높고 낮아도 2시간에 한 번씩이면 SPF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자연 유래 선크림을 2시간에 한 번씩 바르는데 이때 바르는 방법도 바를 때마다 얼룩이 져요. 얼룩지지 않는 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부는 가을, 겨울이잖아요. 요때 찬바람에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내일 모레, 목요일 강의 때는 직접 시연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직접, 직접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선크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있다. 자연환경 지킴이다. 우와, 훌륭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태해주 시인이 그 얘기 했잖아. 한 기퉁이를 쓰는 거는 지구를 쓰는 거라고, 우주를 쓰는 거라고. 나태해주 시인 얘기했 아, 항공에서, 나사에서 얘기한 청소부 아줌마 얘기구나. 아무튼.